네,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조이인입니다. 오늘은 가슴 리프팅, 그러니까 유방 고정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.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우리가 가슴 리프팅이라고 하면 늘어진 조직들을 다시 올려서 고정, 픽스를 해주는 방식을 말씀을 하는 건데요. 이런 분들이 가슴만 처졌어요 라고 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. 대부분 작은데 좀 처졌어요. 첫 번째, 두 번째는 너무 큰데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처지기도 했어요.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프팅을 하시면서 유방 확대술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가슴 축소술을 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시냐면요. 첫 번째로는 체중 감량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체중을 빼다 보니까 가슴도 좀 처졌어요. 그런 분들이 첫 번째로 많이 오시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여자분들은 임신, 출산, 수유를 겪으면서 이제 가슴 모양도 많이 변화가 되게 되거든요. 유선이 발달하게 되고 몸무게가 뭐 10kg에서 많게는 30kg까지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처지는 경우들이 있으시고요. 세 번째는 이전에 가슴 수술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피부가 얇아지고 하면서 조금 처져 있는 경우들도 있으시고요. 네 번째로는 요즘에는 이제 유방암들도 많아지고 재건 수술도 많아져다 보니까 조금 밸런스를 같이 맞추고 싶어요. 이쪽이 좀 처진 것 같아요 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가슴 리프팅을 하시겠다고 오시면 일단은 제가 보고 이게 진짜 처진 건지, 그리고 처졌다면 얼마나 처진 건지 분류를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분류의 단계에 따라서 수술 방식이 또 달라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은요. 첫 번째 1단계 경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방 및 주름에서 우리 유두가 위에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유두가 유방 및 주름보다 처져 있어요. 그 처져 있는 양이 한 1, 2cm 정도, 1cm 이내인 경우를 경증, 마일드한 유방하수라고 표현을 해요. 두 번째 중등도인 경우에는 유두가 유방 및 주름보다 처져 있는데 한 3cm 이내로 그 정도만 처져 있어요. 그러면 저희가 한 2단계 정도 분류를 하고요. 3단계 좀 중등도의 심한 유방하수는 유두가 유방 및 주름보다 처져 있는데 3cm 이상 너무 많이 밑에 내려와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3단계로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유방하수의 정도를 분류를 1, 2, 3단계를 하고 나서는 이제 수술 방식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근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크게는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방식으로는 저희가 초승달형, 우리 초승달 아시죠? 이렇게 반달보다 작은 초승달형 유방 고정술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요. 이렇게 좀 많이 처져 있지는 않아요. 근데 유두랑 유륜이 조금 처져 있어요. 그래서 한 1, 2cm 정도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 할 때는 우리가 유륜 근처에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후에 그거로 잡아 당겨줘요. 위쪽으로. 그러면 피부도 좀 절제를 하지만 지방도 조금 조작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유선도 좀 조작을 해서 비교적 유륜의 위치를 조금 올려주면 보기에도 훨씬 좋고 고정도 잘 되고 하면 만족스럽시거든요.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. 두 번째로는 유륜 둘레 유방 고정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증에서 중등도 정도 1, 2단계의 처짐이 있는 경우에 유륜 근처를 따라 절개를 해서 리프팅을 해드리는 방식이에요. 이 방식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작은 가슴일 때 요 리프팅을 하시면서 고절개선으로 보형물을 넣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유방 확대술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이 있으시고요. 이때 보형물만 쓰시는 게 아니고 자기 유선 조직으로도 충분히 리프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아니면 내가 처져 있기도 한데 가슴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절개를 통해서 축소도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.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단계가 있지만 많이 심하지 않은 그런 유방하수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잘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. 세 번째 수술 방식은 이제 수직절개 방식을 하시면서 수직절개형 유방 고정술이라고 표현을 해요. 절개선이 첫 번째, 두 번째보다는 조금 더 길지만 좀 적극적으로 유선 조직이나 지방들을 좀 조작을 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저도 좀 즐겨서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. 다만 첫 번째, 두 번째 수술보다는 조금 절개선이 길이가 길 수도 있거든요. 그렇지만 이 역시 6개월, 1년 이렇게 지나시면 그 흉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.
네 번째 수술은 처짐 정도가 굉장히 심하면 우리가 인버티드 T, 그래서 역 T자, 우리 한글말로 이렇게 O자라고 하죠. 그렇게 절개선이 들어가실 수도 있으시거든요.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좀 리프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. 물론 앞에 말씀드린 수직 절개보다는 조금 더 절개선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 절개선 자체의 위치가 유방 및 주름에 거의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정면에서 그렇게 많이 보인다거나 뭐 시간이 지나서 어색하시다거나 그런 느낌은 좀 생각보다는 덜 하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다양한 수술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술의 가장 큰 원칙은 첫 번째로는 수술의 흔적,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 리프팅을 충분히 해서 환자분의 기대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.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흉터 이외에 약간 수술하고 직후에 유두 주위의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 1년 내로 2, 3%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돌아오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. 제가 수술을 할 때 당연히 안전하게 이제 조작을 하고 수술을 하지만 혈류 장애가 있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. 특히 그런 경우에 흡연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, 좀 많이 피시는 분들은 우리가 혈류 장애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수술하시고 나시면 굉장히 많이 편해졌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. 특히 중년의 어머님들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극심한 다이어트로 살을 쭉 뺐는데 정말 이렇게 할머니 가슴 같아요.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시고요. 사춘기 때도 이렇게 살쪘다가 빼신 분들도 마찬가지, 급격히 살 빼신 분들 아주 좋으시고, 요즘 운동 많이 하시는데 좀 여기 처지고 크신 분들은 부끄러워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술 끝나고 나면 굉장히 가벼워졌고 좀 자신감이 회복됐다,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똑같은 수술 방식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 결정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조희은이었습니다.